자, 위클리 사건 반장에서 야심차게 준비한 사반 제보 후 시간입니다. 사반 제보 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낱낱이 파헤쳐보는 코너죠. 첫 번째 제보 후 형수 살해 미수 사건입니다. 자, 시동생과 형수 사이에 벌어진 끔찍했던 사건. 먼저 지난 방송 내용 보고 오시죠. 자, 갑자기 15년 전 못 받은 돈 7천만 원 내놔라 했다는 거죠. 자, 그런데 그 과정에서 무시무시한 협박도 있었다는 겁니다.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살인 예고입니다. 자, 작은아버지는 어머니의 동생 외삼촌에게, 그러니까 사돈 총각한테 전화를 걸어서 죽이겠다는 말은 서슴없이 했다는 겁니다. 자, 두 사람의 대화 직접 들어보시죠. 네 누나한테 전화 좀 해라 그래. 진짜 창피한 줄 아세요 좀 제발. 뭐라고 야? 아 창피한 줄 아시라고요. 뭐가 창피해? 지금 이렇게 이런 행동이 그럼 정상적인 행동이라고 생각하세요? 니네들은 뭐 적금까지 들었다고? 내가 가라 문제 집이 아니 오고. 욕하지 마시라니까요. 야, 니 누나 내가 망치를 다갈던 뿌시나 안 뿌시나 봐봐라. 너도 조심해. 나 간다. 네 오세요. 언제 갈지 몰라. 자, 시동생이 전화로 살해를 예고하고 지난 3월에 진짜로 찾아갔어요. 네, 들으신 대로 그 본인이 예고했던 대로 그대로 했습니다. 그 둔기 들고 형수 실제로 찾아갔잖아요. 네, 맞아요. 그리고 뭐 협박을 꽤 오랫동안 지속했는데요. 작년부터 협박을 한 통화 녹취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시동생이 보복할 수도 있는 상황인데 법원에서 구속영장을 기각을 시켜. 자, 방송 나가고 뭐 달라진 게 있었어요? 기쁜 소식이 하나 있습니다. 사반 방송 나가고 나서요. 경찰이 구속영장 재심을 신청하고 법원에서도 받아들여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구속 수사 중입니다. 아, 항상 공교롭게도 방송이 나가고 나면 뭐 맞아요. 재신청을 하고 재수사를 하고 그래도 일단 다행입니다. 구속이 됐다니. 네, 맞아요. 피해자께서 조금이나마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인데요. 그 제보 주셨던 피해자와 피해자 아드님 직접 만나고 왔습니다. 당시 참혹했던 상황부터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가해자는 이곳에 차를 대놓고 숨어서 기다리다가 혼자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망치로 수차례 가격했습니다. 피해자는 이곳에 쓰러졌는데요. 광대뼈에 금이 가는 등 크게 다쳤습니다. 3월 28일 날 새벽에 저희가 선박이 들어온다 해가지고 나가서 일을 하고 이제 들어오고 나서 마무리 정리하고 있었을 때 원래 항상 같이 다니거든요. 저나 외삼촌이나 둘이 붙어서 같이 다녔는데 그날에 어머니 혼자 계셨단 말이에요. 혼자 이제 뒷정리를 하면서 내려가고 있었는데 그때 이제 망치 들고 뛰어와서 사건을 벌인 것 같아요. 박스를 들고 이렇게 여기서 천천히 걸어오시는데 여기서 잠깐 멈추셨어요. 멈춰가지고 저기 시선은 차가 한 대 모르는 차가 있으니까 보고 있었는데 기자분이 내리자마자 바로 망치 들고 뛰어와가지고 여기서 방어를 하신 거예요. 방어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망치로 후두부 가격을 당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쓰러지셨거든요. 아, 네네네. 이쪽에 쓰러진 다음에 이제 바로 한 번 더 안면부를 망치로 가격하고 차로 밀어버리겠다 하고서는 바로 차로 가가지고 다시 차로 간 거예요. 네, 바로 차로 가는데 하필 반대편에서 제가 이제 뛰어오고 있는 상황이었고 바로 도망을 갔거든요. 뒤에 느낌이 이상한 거야. 이래 보니까 차가 못 보던 차야. 저 집에 민박이라서 손님이 왔나? 근데 차 안에서 누가 움직이는 거야. 아닌데? 내가 잘못 봤나? 안에다 들여놓고 바깥으로 여기 옥상에 비가 온다고 그래서 고기 거들어 가구를 가지고 가는데 저쪽 편에서 딱 나오더니 한번 머리통하고 다 갖다 망치로 뜯어서 너 조금 죽일 거야. 이 협박이 작년 11월 달부터 3월 달까지 계속 협박이 오는 거예요. 자, 일단 망치로 치고 쓰러진 다음에 차로 달려가서 차로 밀려고 했는데 마침 그때 아드님이 달려와서 그냥 도망갔구나.
맞아요. 아들도 왔고요. 반대편에서 이제 직원들도 바로 발견을 해서 이제 다른 방향에서 또 차도 왔고 어쨌든 그래서 시동생이 결국 도망을 간 건데요. 자수를 했어도 사실상 계획된 범행인 거죠. 많이 다쳤을 것 같은데 그럼 피해자 현재 상태는 어떤 겁니까? 이 육안으로도 바로 알아챌 수 있을 만큼 그 왼쪽 광대뼈에 상처가 굉장히 깊게 인터뷰하면서 남으셨더라고요. 보니까. 네네. 근데 얼굴 치료는 여쭤보니까 다 끝났다고 하시는데 당시에 팔도 같이 다치셨대요. 넘어지면서. 근데 아직도 수술을 좀 못 받고 계시다고 합니다. 아니 왜 지금 그 의료대란 전공의 파업 때문에요? 네, 약간 그런 부분도 있어서 이제 수술 날짜가 엄청 뒤로 미뤄졌다고 합니다. 아니 이 사건 자체도 엄청 힘드실 텐데 맞아요. 이렇게 좀 치료까지 제때 못 받으시면 더 힘드실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너무 속상하더라고요. 그리고 이 정신과 치료는 사실 계속 받고 계시는데 이 밤에 주무시다가도 작은 소리에도 깜짝깜짝 놀라서 아유, 왜 이렇게 소리 아니겠어요. 지르면서 그러니까. 네, 깨고 그러신데요. 이 사건 직후에 모든 창문에 그 잠금 장치를 달고 방충망 설치까지 다 하셨더라고요. 그 정도로 되게 공포감이 크신 것 같습니다. 자, 살해 위협을 받았고 실제 기습을 받았고 얼마나 충격을 받으셨겠습니까? 이게 만약에 처음부터 인신 구속이 됐더라면 이런 일이 없었을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왜냐하면 이 협박이 지난해 11월부터 시작이 된 거잖아요. 그러면 사건 발생 직전에 뭐 직접 찾아오거나 이런 위협이 더 있었던 건 없었던 건가요? 그 시동생이 피해자에게 전화는 뭐 수도 없이 했고요. 3월 초에 이제 직접 찾아온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때는 피해자 아드님도 옆에 같이 있어서 그 범행까지 이어지지는 않은 듯 했는데 그 본방에 나가지 않은 시동생의 음성 녹취들이 있는데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말씀하세요? 이제 내가 너 괴롭힌다고 지금부터 내가 전화하는 이유가 뭔지 알아? 이제 한 달간 괴롭힌다고 네 동생부터 죽여버린다고 알아? 가해자는 피해자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아들에게도 같은 협박을 했습니다. 네 애매가 임마 알아? 네 애매가 잘났다고 생각하냐? 나 그 현실로 간다. 앞으로 한 달 안에 다 볼 거다. 너 녹음시켜. 녹음시켜도 돼. 난 현실이야. 녹음시켜라. 얘네들 다 죽여버린다. 전화로 이렇게 지속적인 협박을 한 뒤 범행 전에 실제로 찾아오기도 했습니다. 3월 4일인가 5일경에 찾아왔었어요. 와가지고 그냥 무작정 금전 요구 돈을 달라. 이래가지고 우리는 없다. 오히려 받을 게 더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게 무슨 소리냐 하면서 이제 계속 마무가 돈을 달라고만 얘기하고 내가 너 가만 안 둔다 하면서 계속 쫄박하다가 이제 가셨거든요. 가시고 나서 3월 14일 날 경에 진짜 전화해서 내가 이달 안으로 이제 너희 가만 안 두겠다, 어머니 가만 안 두겠다 이런 말도 계속 했었거든요. 자, 저희가 이제 비품을 달아서 또 그리고 말 CG는 또 뭐 XX 했지만 그 문맥상으로 어떤 욕을 했는지 다 이제 이해가 되잖아요. 맞아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욕설이야. 저희가 스튜디오에서 들어도 이렇게 살기가 느껴지는데 맞아요. 이거 직접 들은 뭐 피해자랑 피해자 아들은 공포감이 엄청났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말이죠. 자, 그런데 시동생이 저렇게 하는 이유가 15년 전에 못 받은 7천만 원 때문이라고 했잖아요. 그 얘기는 진짜예요? 네, 이렇게 설명을 좀 드리자면요. 가족 사업으로 뱃일을 하십니다, 저분들이. 그 피해자 남편분이 과거에 배 사업 시작할 때 배가 좀 비싸잖아요. 그래서 몇 억을 주고 산 거예요. 근데 이거를 몇 년 만에 좀 못하겠다고 팔라고 하셔서 피해자가 4억 2천만 원에 팔아주셨다고 합니다. 근데 이걸 팔고 나니까 그동안 이제 밀렸던 인건비, 뭐 가압류 푸는데 뭐 빌렸던 돈들, 이런 뭐 부대 비용들 다 내고 나니까 총 5억이라는 돈이 나갔다고 해요. 그러면 이제 배를 팔아서 4억 2천 받고 네. 근데 뒤에 뭐 이러저러하게 처리한 비용이 5억이고 맞아요. 그러면 처리한 비용이 더 많은 거잖아요. 네, 맞아요. 오히려 피해자가 8천만 원 정도 손해를 본 상황입니다. 그래서 피해자 측에서 오히려 우리가 더 받아야 할 돈이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7천만 원 못 받았다는 그 시동생 주장. 이거 어떤 계산법이에요? 그러니까 좀 갑작스럽죠. 이 피해자 측 말로는요. 갑자기 이번 범행 전부터 그런 주장을 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관련 대금 서류들이 이제 금고에 다 있어서 피해자 측 주장에는 이제 증거가 다 있다고 합니다. 야, 이거 도대체 뭔 소리? 저도 진짜 계속 궁금했는데 이 피해자의 남편 는 자기 아내와 자식이 저런 자기 친동생이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자기 동생이 형수를 지금 계속 저짓을 하고 있던 거 그거 알고 있었대요?
네, 그러니까요. 저도 이 부분이 가장 궁금했는데 이 가족사라서 조금 조심스러웠지만 이제 방송에서 말해도 된다고 허락을 해주셔서 설명을 하면 피해자가 처음 시집 오셨을 때부터 시가 사람들한테 폭행을 당했대요. 네? 그러니까 시동생인 가해자가 저렇게 욕을 하는 거는 30년이나 된 거죠. 이골이 났다고까지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피해자께서 이제 어떤 표현까지 하셨냐면 본인의 이름을 잃어버리셨고 자기 이름은 늘 XX년이었다. 늘 그랬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아니, 미친 거 아니에요? 진짜 제가 이런 표현까지 안 쓰려고 집구석 그 미친 거 아니에요, 진짜? 그니까요. 이게 한 명도 아니고 시가 식구들 다 같이 폭행을 그렇게 했다고 하니까. 근데 이제 저도 이혼을 여쭤봤는데 자식도 있고 하니까 이혼하기가 쉽지 않았다고 합니다. 아, 그러면은 지금 이 피해자께서는 남편하고도 사이가 많이 안 좋으신 거죠? 이혼 소송 진행 중이라고 하시고요. 이 좀 더 스토리를 좀 더 설명을 드리면 시가 사람들이 이제 빚이 많아서 피해자께서 대출 받으면서 이제 아이고야. 갚아주면서 사셨대요. 근데 그럴 때마다 남편은 시가 사람들 편을 들기 바빴다고 합니다. 뭐 그것 좀 빌려줄 수 있지 뭐 이런 식이죠. 아이고. 아니 근데 30년 동안은 뭐 남의 편이었다고 쳐요. 그런데 지금은 그러게. 본인 아내가 죽을 뻔했잖아요. 네. 여전히 그 태도는 바뀌지 않은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 피해자 남편과 아들이 통화한 녹취가 있는데요. 적반하장으로 피해자가 원인을 제공했다는 식입니다. 이 가족사부터 피해자 남편 이야기까지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가해자가 갑자기 금전 요구를 한 건 도박 때문이라고 피해자 측은 주장했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가해자분께서 에서 있으면서 도박을 해가지고 전 재산을 다 잃었다고 들었거든요. 빚까지도 있고. 그런 얘기가 들려와서 그렇게만 근황을 알고 있었는데 갑자기 또 7천만 원 달라 이러니까 또 저희 아버지께서는 이제 친척들은 끔찍하게 엄청 아끼셔가지고 뭐 빌려달라 돈 달라 이러면 다 주는 성격이시라. 그래서 피해자 남편은 사건 당일에도 피해자 탓을 했습니다. 아니 본인이 줄 거 있는지 줄 거 있다고 해야지 줄 거 없다고 오히려 받을 거 있다고 말이 되는 거야. 일을 그렇게 만들지를 말해야지. 집 앞에서 계속 대기했다가 엄마가 나타나니까 그렇게 나타나가지고 망치 들고 머리 찍고 얼굴 찍고 그래요? 아이 그거 그게 잘했다고 안 사람이에요. 그거 사람 해. 아니에요, 아빠. 객관적으로 판단하세요. 예, 너대로 안 해라 마음대로 하는데 하여튼 그 사람은 사람 아니라고요, 아빠. 아버지께서는요, 지금 이제 항상 매번 친척들이 우선시 됐던 분이시고요. 다 알고 있으면서도 제가 사건 당일날에 연락을 취했어요. 근데 이제 되돌아온 말은 그러길래 돈 줘야지 이러기도 하고 이제 결론에 이 모든 탓은 다 제 탓이라고. 너 때문이다. 첫 번째 원인은 어머니고 모든 최종적인 원인은 저다. 자기 부인이 죽을 뻔했는데 아이 그러길래 돈을 제때 줬어야지 이게 할 소리냐고요 이게. 저도 진짜 이해가 안 되는데 다행히 뭐 이혼 소송 중이라고 하시니까요. 좀 기다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동안 지금 이 피해자분이랑 피해자 아들 얼마나 평생 힘들었을지. 그러니까 아드님이 진짜 너무 지쳐 보이셨는데 이 피해자 남편 그러니까 아빠가 이 아들한테도 지금 소송을 걸었어요. 아이고야. 그래서 이거는 재판이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그건 뭔 재판인데요? 또? 뭐 이것도 가족 사업의 연장선인데 결국 뭐 내 거 내놔라 이런 거죠 뭐. 그래서 이 피해자의 남편도 이번 사태의 원인을 첫 번째는 피해자, 두 번째는 피해자의 아들이라고 계속 말하는 겁니다. 야, 근데 진짜 아드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아빠 뭐 이러는 거 보니까 참 그것도 진짜 와. 자, 근데 이게 이 가족사라서 참 저희가 뭐 입에 담기가 그렇긴 합니다만 이게 무슨 가족입니까 이게? 그러니까요. 정말 이번 사건 마무리돼서 이 피해자 그리고 피해자 아드님 두 분이서 좀 행복하셨으면 좋겠네요. 좀 걱정되는 거는 이 시동생이 지금은 구속이 됐지만 이 징역을 살아도 몇 년 안 나올 것 그러니까. 같아서 되게 두려워하고 계십니다. 이 심지어 시동생은 범행 직후에 반성하는 태도가 아니었대요. 한번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그 당시 범행 날에요. 경찰분들이 동행해가지고 사건 현장에 오셨어요. 보자마자 저도 제 부모님을 해친 사람이니까 열이 받아가지고 막 못 쓸 말 이런 거 다 하면서 이제 사람이냐고도 물어봤을 때 아무 말도 안 하다가 저랑 눈이 마주쳤을 때 왜 웃었는지 그걸 묻고 싶어요. 왜 웃었는지. 입꼬리가 올라가더라고요. 저를 보자마자. 마치 내가 한 말은 다 지켜. 이런 식으로 진짜 어이가 없을 정도로 눈 마주치자마자 웃더라고요.
씩 웃으면서 가더라고요. 사람이 맞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첫 시도가 힘들지 그 뒤로는 정말 쉽거든요. 한번 망치로 휘둘려 봤으니까. 그리고 더 치밀해질 수도 있고 우리 때문에 감옥을 갔으니까 우리 원망을 하겠잖아요. 그래서 저는 좀 나오더라도 우리 안전을 좀 많이 지켜줬으면 좋겠어요. 경찰분들께서. 야, 저 지경에서 씩 웃었다. 이거 약간 무슨 패스 계열 아닌가 싶은데 말이죠. 지금 뭐 구속 수사 단계지만 이게 또 미수다 보니까 맞아요. 미수다 보니까 뭐 오래 못 살 거란 말이죠. 이 살인미수죄 형량이 감경 요소나 가중 요소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받는다고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기징역 나와도 어차피 또 가석방될 수도 있고 그럼 맞아요. 언젠가는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건데 그래서 전 출소 후가 더 걱정이거든요. 뭐 전자발찌나 이런 대책이 좀 필요한 거 아닐지 싶습니다. 안 그래도 피해자 측에서 딱 이 전자발찌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 중한 범죄를 저지른 범죄자의 재범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면 이제 법원에서 부탁 명령을 내리는 거잖아요. 근데 이것도 우리 위클리 사반에서도 많이 다뤘지만 국민법감정과는 많이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생각보다 기각되는 경우가 정말 많은데요. 아직 검찰 수사 단계니까 이번 사건 검찰과 법원에서 좀 잘 판단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또 뭐 이사를 가셔야 하겠고 또 피해자가 숨어야 하는 그런 상황이 오지 않을까 싶은데 자, 뭐 들으신 것처럼 집에 막 그 시건 장치 막 이렇게 다 달아놓으셨다잖아요. 그 정도로 지금 두려워하고 계십니다. 피해자가 납득할 수 있는 올바른 법원의 판단이 나오길 바라면서 두 번째 제보 후 이어갑니다.